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 스스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다뤄볼까 하는데, 먼저 최근에 발생한 이미선 임명 강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해 행정, 사법, 입법부 모두 종북 좌파에 넘어간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재인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는데, 청와대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으며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등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임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청와대 발언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일단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는데, 기존 여론조사에서 부적격 54%, 적격 28%에서 최근 여론조사는 반대 44%, 찬성 43%로 찬반이 팽팽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미선 후보자의 각종 논란이 해명된 거냐라고 하면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미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론조작을 통해 이미선 후보자의 찬성률을 높였는데, 자, 이걸 한번 보시죠. 1차 여론조사 질문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자격에 대해서 적격, 부적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여론조사 질문에는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으로 변경된 겁니다. 결국 1차 여론조사는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적격, 부적격 여부만 물어본 거라면, 2차 여론조사는 문재인이 임명하는 것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결국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선택하기 때문에 1차 여론조사보다 당연히 높게 나온 건데,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여론조작을 했음에도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 여론조사 기관은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는 2년 전에도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공표해서 과태료를 받은 기관이다 이거예요. 진짜 이러니까 좌파 독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통계 조작에 이어서 여론조작까지 대놓고 하는데, 살다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 이겁니다. 만약에 근무 시간에 주식을 해서 287%의 최대 수익률을 낸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찬성이 10% 미만일 거예요. 이렇듯 여론조사는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데, 이건 여론조작으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했는데,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했으며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던 회사에 재판을 했고, 결국 그 회사는 승소를 했죠. 그런데 주식과 관련된 해명이라는 것이 남편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 정부는 남편 탓, 아내 탓, 남 탓하는 게 좌파 종특입니까? 이번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이 모든 논란은 남편이 한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문재인은 임명을 강행했어요. 아니,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합니까?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 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모르겠고, 돈만 밝히는 헌법재판관이 과연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2년차 정부가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게 15명이나 되냐 이겁니다. 그것도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게 헌법재판관만 4명인데, 역대 정부에서는 헌재 소장 및 재판관 임명 시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한 게 문재인이 최초라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벌써 4명인데 과거 정부는 임명 강행 못해서 안 했겠습니까? 그만큼 헌법재판관만큼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노력했다는 건데, 문재양 이 새끼는 그딴 거 필요 없이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최초입니다. 역대 최초. 그것도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인데, 앞으로 누가 대통령 할지는 모르지만 문재양 정권 핑계대면서 그냥 임명 강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응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명분삼아 장외투쟁에 나서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데, 보통 장외투쟁 같은 건 진보계열 운동권 출신들이 자주 하던 거죠. 근데 이걸 보수정당에서 한다는 건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진보 성향 재판관이 6명, 보수 성향 재판관이 2명인데 위헌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재는 더 이상 헌법수호 기관이 아닌 정권수호 기관으로 되었고, 속된 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위헌 결정해서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는 좌파들의 독재를 위한 마지막 키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또 헌법재판소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 정당 해산, 정부 부처 간의 권한쟁의, 위헌 법률 심판 등이 있는데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 이겁니다. 이걸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문재인은 그 어떠한 뻘짓을 하고 종북행위를 한다 해도 탄핵은 불가능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거 가지고 설레발이냐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럼 이걸 한번 보시면 대법관 14명 중 9명이 진보 성향이고 문재인 임기 중 4명이 추가로 교체될 상황이며,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17명 중 14명이
민주당 소속이며 17개 광역시도 의장 17명 중 15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17명 중 14명이 진보 교육감이다 이겁니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입법부 역시 범여권연대로 진보 성향이 사실상 과반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문재인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 독재를 위한 그 마지막 목표가 헌재였던 겁니다. 결국 인정하긴 싫지만 대한민국 그 자체가 문재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행정, 입법, 사법, 삼권 분립은 책에만 있는 죽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면이 압도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보 좌파들의 무자비한 칼날이 보수에게 본격적으로 향할 것이에요. 저들은 평소 보수의 괴멸을 꿈꿨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를 손에 넣은 상태인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보수 탄압은 은밀하든 노골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 보수 세력도 과거 좌파들이 싸우는 것 못지않게 처절하게 싸워야 할 것이며 우린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에 저들이 10년간 숨죽이면서 바닥부터 올라와 처절하게 싸웠다는 것을요. 현재는 모든 것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들의 탄압을 견디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것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